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용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췌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췌장은 그림에서와 같이 배꼽 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배꼽 이렇게 해서 보통 한 크기는 우리 손만한 정도로 그 정도로 분포하고 있고요. 기능은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이제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췌장은 바로 십이지장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이제 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그런 걸 분해시키는 그런 효소를 갖다가 분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분해가 돼서 장에서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들이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이제 모든 장기와 세포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분비해서 혈관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영양분을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소화도 안 되고 또 당뇨병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췌장암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유는 발생률은 우리나라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남녀는 다 비슷하고요. 발생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서운 이유는 여기 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7,000명이 걸렸는데도 대개는 6,000명 정도, 거의 한 80% 이상이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암에 일단 걸리면 굉장히 무섭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가운데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이게 파란 게 발생률, 녹색이 이제 사망률인데 거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합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폐암도 그렇고요. 근데 다른 암들은 그거에 비해서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은 높더라도 사망률은 낮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발생률은 적지만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사망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췌장암이 나쁜 예후를 보이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췌장암에 걸린 환자분의 CT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 선으로 표시된 이 가운데에 새카만 부분이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몸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도 별로 없고, 처음에 췌장암이 걸리게 되면 그래서 식욕이 없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그런 모호한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발생을 빨리 진단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처음에 한 1cm, 2cm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주위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술까지도 간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80%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수술할 단계에 이미 보이지 않게 몸 여러 군데 다 퍼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빠른 그런 이유가 나쁜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검정색이 췌장암이고 이 주위에 있는 흰 부분이 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췌장암 주위에는 몸으로 여러 군데로 가는 많은 혈관들이 있어서 이런 혈관들을 빨리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로 해서 절제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빨리 발견돼도 이미 주위로 국소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또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년 생존율이 10% 미만에 이를 정도로 조금 예후가 안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췌장암이 왜 걸리는지
거의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식사도 아주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왜 췌장암이 걸렸냐고 굉장히 조금 서럽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유 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모전암이 그렇듯이 나이가 많으시면은 걸리게 되고 또 대부분 암들도 비슷하지만 비만하면은 췌장암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비만하면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정상 세포들도 그 자라게 하지만 암세포도 빨리 자라게 하기 때문에 비만은 항상 모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 굉장히 우리가 그 폐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 특히 췌장암에 있어서 그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비만하지 않고 또 흡연하지 않고 하는 그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환자한테서 만성 췌장염이 걸리는데 그런 경우에 또 췌장암이 많이 걸리고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췌장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췌장암이 그 가족 중에서 한 분만 계시면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췌장암 걸리신 분이 2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췌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 물혹이 있는 분들이 가끔 발생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우연히 검사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낭종이 또 췌장암의 위험이 되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도 2배 정도의 췌장암 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신 분도 혹시 갑자기 몸무게가 줄거나 아니면 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신 분들은 한 번씩은 췌장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요새는 초음파 내시경과 CT를 많이 하기 때문에 췌장 낭종이 우연히 발견되게 되는데 여기 CT에서 보시면 여기 몸 한가운데 새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췌장의 물혹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물혹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점액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는 물혹은 나중에 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종이 있으면은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커지거나 딱딱해지면 암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수가 있는데 수술할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가 한 3분의 1에서 당뇨병이 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과 관찰하기에는 좀 물혹이 크고 수술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이런 당뇨병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에탄올 주입을 하면은 이 물혹을 없앨 수가 있는 또한 중간 단계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사나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췌장 낭종이 있는 경우에 암으로 간다고 해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된 연구를 보면은 악성 변화가 보통은 한 1% 미만에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췌장 낭종 환자들이 어떤 경과를 받는지를 봤는데 악성 변화는 1%가 오는데 되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크기가 자라거나 자라는 속도가 빠르거나 3cm 이상이 되거나 그러한 경우에 악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크기가 작고 이런 위험자가 없는 분들은 너무 걱정할 것 없고 주의할 것도 없고 또 낭종이 이렇게 음식이나 활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잘 드시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커지지 않는지 그런 것을 검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검사 방법 중에서 췌장은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꼭 CT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이제 속설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초음파 검사인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췌장에 대해서 CT를 찍으면은 그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찍을 때마다 암이 발생해서 문제될 확률이 1000명에 1명꼴로는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낭종 때문에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CT 자체가 또 췌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초음파 검사를 열심히 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한테서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CT보다는 MRI는 방사선 위험이 적기 때문에 MRI는 또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췌장암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은 그 애매모호하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이유 없이 식욕부진, 대개 이러한 증상이 처음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이적인 증상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좀 어렵고요. 암이 좀 커지면은 복통이 오게 되는데 대개는 복통이 오는 것은 췌장 그 바깥으로 자랐을 때 오기 때문에 대개 복통에 의해서 췌장암이 발견된 환자분들은 이미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췌장이 등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등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정형외과나 그런 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황달이 올 수가 있고 또 췌장암이 있으면은 그 당뇨병에 있으면 췌장암이 잘 올 수도 있지만 또 췌장암이 발생하면은 당뇨병이 거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한테서 새로운 당뇨병이 갑자기 오면은 한 번 정도는 혹시 췌장암이 아닌지 이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췌장암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건데 우선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초음파에서 어둡게 보이는 이런 덩어리가 발견되지만 췌장암 초음파 검사는 그 장에 가려서 초음파가 투과가 되지 않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한 20%에서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췌장이 덩어리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CT 검사가 그 췌장암의 가장 표준이 되겠습니다. 간혹에 따라서는 더 비싸고 좋은 MRI가 더 좋지 않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두 개의 CT하고 밑에 있는 게 MRI인데 여러분도 보시게 되겠지만 CT가 훨씬 더 그 선명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CT가 MRI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있고 MRI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좋은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젊은 분들 방사선 노출을 좀 적게 해야 되는 분들한테 좋고 아니면은 간이나 복막에 있는 그 전이는 CT보다는 MRI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CT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보였던 환자들도 MRI를 찍으면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한테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럴 때 MRI를 찍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암을 확대해서 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암을 조직 검사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PET 검사라고 해서 건강 검진에서 무조건 이게 전신 PET를 갖다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런 경우에 PET를 찍는 건 아니고요. PET는 수술하기 전에 CT나 MRI에서도 혹시나 놓치는 부위, 예를 들어서 목이나 뇌나 전혀 CT나 MRI로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혹시 전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전에 한번 찍는 경우가 도움이 되지 무조건 아무 증상도 없는 환자분들이 PET를 찍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액 검사에서 그러면 빨리 발견하는 방법이 없는지 의문이 있는데 CA19-9라는 수치가 췌장암에서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정상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서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다 췌장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크리닝하는 검사로서 CA19-9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올라간 사람들을 다 MRI, CT를 다 찍어보면 그 중에서 1%만 또 췌장암이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CA19-9를 검사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이 이렇게 예후가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췌장암을 갖다 의심해서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아무런 증상이 없이 오는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는 검사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암 발견도 좀 어렵지만 또 이미 우연히 검사해서 발견된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CT 검사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가장 그래도 몸에 방사선 위험도 없고 가격도 저렴한 초음파 검사 또 조영제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는 초음파 검사 정도가 좋고 그래도 한번 피검사를 해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CA19-9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크리닝하는 검사로서는 이것도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식욕감퇴하고 체중이 주는 환자한테서 CT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암이 발견됐는데 다행히 이러한 큰 혈관의 일부만 이렇게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암이 발견되지만 이 이게 하얀 혈관을 상당 부분 이게 침범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국소 진행형 3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도 어렵고 이 혈관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만약에 자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환자한테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새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 암을 많이 줄여서 이 혈관 침범된 부위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도 잘 되고 또 나중에 완치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군데 PET 사진에서 보면은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췌장암은 최근에는 워낙 이제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쓴 폴피리녹스라는 이 항암제 아니면 젬사이타빈하고 나파크리닥셀 이 두 가지 치료가 굉장히 좋고 다른 치료보다는 이 두 가지 치료가 생존율을 갖다가 2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나 이제 3차 약제는 아직도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이 수술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문제점은 이 췌장을 상당 부분 잘라내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될 수가 있고 지방변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올 수가 있고 당뇨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췌장암을 치료를 하고 이후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췌장 머리에 있는 경우도 그는 췌장을 많이 잘라내지만 췌장의 꼬리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만 잘라내기 때문에 훨씬 수술이 간단히 치료가 완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아주 크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봇 수술로 해서 아주 조그만 구멍만 내고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회복도 빠르고 또 통증도 별로 없기 때문에 미용 효과에서도 굉장히 좋은 치료고 개복을 하나 이러한 복강경 로봇을 하나 치료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요새는 이러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절제 가능한 단계에 발견되면은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제3기나 제4기에 발견되면은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필요하면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만을 주의해야 되고 금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몸무게 갑자기 감소했는지 또한 식욕이 없어지는지 그런 걸 항상 주의 있게 보시고, 가족 내 췌장암이 2분 이상 계시는 분들은 원래는 정기적인 췌장암의 진단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CT 검사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췌장에 물혹이 발견됐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6개월 후에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자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 아니면 거기서 잘 보이지 않으면 MRI나 초음파 내시경 검사, 나이 드신 분은 CT를 찍어줘도 좋고, 그런 걸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서울대